한번 다 받고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질문을 다 한꺼번에 다 예, 그 옆에 이렇게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또 저쪽에 계시네요. 로키만 좀 받고 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두 개의 문 앞에 코앞에 정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날의 진실은 이제 알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코앞에 서 있는 제가 물론 제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그 행동이 빛을 발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떠나고 계시네요. 예. 이번 사건 같은 이런 공권력에 관한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물론 두 부분 다 문제가 있겠지만 정권이 문제인지 혹은 이런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지 그 두 부분이 문제라면 어느 부분이 좀 더 문제고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먼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해 오시면서 항상 그 이상적으로 그려오신 이런 공권력이 과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안이 생각해 오셨던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김 감독님한테 물어보시죠. 예,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동아리에서 이런 영상들을 자주 봐요. 예를 들면은 쌍차에서도 CD를 사서 보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볼 수 있을까? 그건 뵐 거라는데 예. 네. 다음에 또 저기 뒤에 저기 계신 분 또 여기 이렇게 좋은 영화를 처음 해보고 봐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과의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뭔가 그래도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예. 이런 거 좀 예, 맞습니다. 연분홍 치마부터 이렇게 후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일단 영화에 대한 감상이 전 이런 비극이 우리 국민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의 잘못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내 집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내 집은 아닐 거야 라고 외면하는 것. 그런 게 첫 번째로 국민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이제 대선 2008년, 2007년에 대선 나왔을 때 걸었던 공약이 747 공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도 뭐였죠? 그러한 성장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대표를 선출할 때 우리 국민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대표를 뽑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영화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제 특공부대 회의 도중에 걸려온 전화가 사건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철거민과 경찰의 대립이 아니라 그 전화가 누가 걸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화가 누구한테 걸렸는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밝히지 않은 3,000페이지의 정보가 그걸 사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는 무슨 국가정보원 같은 것도 아닌데 왜 검찰에서 밝힌 자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밝힌 자료를 우리가 정당하게 사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오늘 여기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용산 참사 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55일 동안 남의 땅을 지키면서 유지되다가 2010년 1월 9일 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로 전화를 했고, 그래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하는 거고 재개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참사 진상규명 사업은 당장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권도 바뀌어야 되고 국회도 이제 구성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한, 그리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재개발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했던 게 뭐냐면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했었어요. 강제퇴거금지법이 지금 철거민들 같은 경우에 이 세입자들 같은 경우 이게 주거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퇴거 같은 것들을 이제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막바지에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의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되고 그냥 폐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국회에다가 이제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할까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대입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용역 경비용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월급쟁이들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연분홍 치마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개문 가지고 좀 많이 알려지고 해서 그런데 이 연분홍 치마 활동가들이 알바하지 않고 이런 작품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월 10,000원씩이라도 후원하는 것,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SNS를 통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알려나가는 거, 그리고 항의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여유가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좀 용기도 있고 그런 현장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대한문에 가도 쌍용자동차 22명의 그 분향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것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활동. 배급은 저희가 이제 극장 상영은 아마도 간헐적으로 12월까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IPTV 있잖아요. 쿡 올레라던가 뭐 이런 데에 지금 동시 상영으로 IPTV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공동체 상영이라고 해서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한 30명 이상 모여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상영과 함께 감독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쨌든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현안이고,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계속 12월까지 상영을 계속하는 저희들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법정에서 밝혀지긴 했어요. 서울경찰청 차장 김수정 차장으로 밝혀졌는데 다큐에서 넣지 않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개인이 전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건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 있었을 거고, 뭐 건설 자본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상상했으면 좋겠다. 그 전화가 어떤 한 개인이 전화했다라기보다는 이 재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권력이 전화한 것이다라는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명을 지목해서 밝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삼천쪽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 분들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재판에 이제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변호인단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명령을 했던 판사는 그 명령을 한 이후에 다른 사건으로 이제 배치되고 다른 판사가 사건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태 변호사님 말로는
아마도 추정컨대 그렇게 볼 수 있게 법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다른 사건으로 재배치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 가능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3천 쪽의 주요 내용은 이 진압이 무리한 진압이었다라는 것을 지휘부가 인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재판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법원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이제 이직이 아니라 그런 거죠. 하여튼 사건을 다 재배치 받은 것이 아마도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는 뭐그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성폭행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공권력 강화하는 이런 조치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요, 여기 그때 나왔던 그 강호순 사건 이런 거 났을 때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형제도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보호감호 제도를 다시 뭐 저기 해야 된다고 등등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매장 이렇게 이제 뭐 큰 어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사건들 나오면 재탕 삼탕 똑같은 것도 거의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재탕 삼탕하면서 점점 더 공권력이 강화되죠. 굉장히 강화돼요. 예를 들어서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하면 그게 뭐 성범죄율이 떨어진다.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 전자발찌를 채운다. 그러면 이제 뭐 성범죄율이 뭐 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대중들이 분노하는 거에 맞춰갖고 거의 가시적인 조치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결과되는 건 뭐냐면 공권력이 강화되고요. 국민들의 자유가 더 위축되죠. 억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검문이 다시 또 나오죠. 불신검문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불신검문 뭐 하는 데서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나요? 그러지 않아요. 불신검문 일제 검문을 하더라도 뭐 흉악범죄자 뭐 겨우 1명, 5만 명 정도 검문을 하면 1명 정도 뭐 잡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희생되고 피해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억압적인 또 이런 거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 선거 용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라는 걸 좀 우리가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물론 이렇게 재탕 삼탕의 대책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범죄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사실 그 범죄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밀려난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가는 이런 것들로 사고하는 걸 좀 전환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칠게요.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한겨서 고맙고요. 두 개임은 우리 이제 김일란 감독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임은이 계속 저희들 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도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도 뭐 이거 계속 해가려고 하는 거는 용산 참사 잊지 말자. 용산 참사 정말 해결해야 될 이걸로 우리 좀 목소리 좀 내보자. 한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 목소리를 한번 좀 모으는 이런 행사도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두 개문 안 보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 꼭 보시라고 좀 해주시고 아니면 IPTV로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그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 공동체 상영 이렇게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